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큰 추위 없이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공기질은 종일 탁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추위가 누그러지고 대기가 정체돼 있어서 먼지가 쌓이기 쉬운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인데요. 오늘 경북 동해안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5일째 건조주의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3도에서 8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16도, 영덕 17도, 포항과 경주 18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가량 낮은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1도, 독도 1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예년 이맘때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올해 수능 한파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직도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간부의 괴롭힘과 성희롱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반말은 기본에다 수시로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등 수년간 갑질이 반복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경주시 문무대학면에 자리 잡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홍보관 코라디움. 바닷가에 지은 아름다운 건물이지만 여기서 일하는 여성 직원 4명에겐 감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피해 직원들이 공개한 녹음 파일입니다. 52분에 왔어. 네. 우리 20분 이상 뭐 했냐고. 아니 양치도 하고 볼일도 보고 아니. 반말은 기본. 결국 직원 A씨는 이날 점심시간을 20분 넘겨 사무실에 왔다는 이유로 사유서를 강요받았습니다. 잠깐만 자리를 비워도 어디에 갔는지 캐물어 항상 감시받는 기분이었고 커피 심부름은 일상이었습니다. 커피 몇 잔만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저희도 모르게 이걸 계속 당해왔기 때문에 저희도 모르게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차가운 걸로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저희 모습이 이제는 조금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여성 직원들의 외모와 복장까지 지적하며 성희롱성 발언도 다반사로 이뤄졌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나왔습니다. 긴 머리인 사람은 머리를 묶어라. 혹은 뭐 머리 색깔을 너무 노랗게 하지 말아라. 혹은 뭐 액세서리 너무 많이 착용했다. 빼라. 노조는 공공기관에서 지속적인 괴롭힘과 성희롱이 벌어졌다며 관련자 처벌과 이사장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해당 간부는 피해자들과 분리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경북에서 어제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2명 발생했습니다. 경북의 누적 확진자는 1,335명으로 늘어났고 병상 가동률은 46.9%, 백신 접종 완료율은 77.5%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 감염이 늘면서 중증 병상 가동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의 코로나19 중증 병상 116개 가운데 현재 46명이 입원해 가동률은 39.7%로 10월 말에 비해 10%포인트 올랐습니다. 대구시는 중증 병상이 없는 경북 환자가 26%를 차지하고 있고 환자가 급증한 수도권에서도 올 수 있다며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유독 호황을 맞고 있는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식품 가공업인데요. 코로나19로 전 세계 가정 모두 집에서 조리하는 경우가 늘었고 한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음식이 널리 알려지면서 수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쌀떡볶이를 만들어 50여 개 나라에 수출하는 대구의 한 식품 가공업체입니다. 수출할 가공식품을 화물차에 옮겨 싣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돼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매출은 2019년과 비교해 10억 원이 늘어난 195억 원을 거뒀습니다. 올해 실적은 놀랄만합니다. 지난 10월 말까지 265억 원으로 같은 기간과 비교해 50% 올랐습니다. 코로나19에다 한류 덕분입니다. 최근에는 세계 최대의 온라인 마켓인 아마존에도 판매가 시작되면서 내년도 매출은 400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단일적이었던 획일화되었던 그냥 고추장 베이스의 떡볶이가 아닌 현지인들이 좋아할 만한 여러 가지 맛을 개발해서 선보이는 것이 큰 인기를 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처럼 한국식품, 이른바 K푸드의 수출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수출한 K푸드는 1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9.6% 늘었습니다. 주로 쌀 가공식품을 비롯해 조미김, 소스류, 면류 등입니다. 중국, 미국, 일본 세 나라가 수출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동으로까지 수출길이 늘어나고 있고 유럽 수출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한 방탄소년단이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같은 한류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수록 K푸드의 수출은 덩달아 늘어날 전망입니다. K-드라마나 K-팝의 인기가 한국 가공식품 수출을 늘어나게 하는 그 배경으로 작용한 거죠.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간편식 HMR 수출이 인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전문가들은 단순 농축 수산물과는 달리 가공식품은 부가가치가 높고 까다로운 검역이 필요 없어 브랜드화를 통해 수출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상북도가 내년도 예산안 11조 2,527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11조 원대 예산은 이번이 처음이며 올해보다는 5,900억 원, 5.6%가 증액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코로나 사태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고 미래형 경제 구조로의 전환, 균형 발전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4개 분야 10대 과제에 중점 투자할 방침입니다. 경북도 의회는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3일 내년도 예산을 최종 확정합니다. 포항 촉발지진 4년을 맞아 오늘과 내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2021 포항지진 국제포럼이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개최됩니다. 오늘 오전 전문가 세션에서는 유발지진 최신 연구 결과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포항지진과 해외 유발지진 사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포럼 마지막 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진 분석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참가 등록은 2021 포항지진 국제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가을에 즐겨 먹는 단감의 90%는 100여 년 전에 일본에서 들여온 겁니다. 국산 품종 단감이 잇따라 개발되면서 일본산 품종을 대체하고 또 수출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단감을 수확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국산 품종 원미입니다. 큰 열매에 진한 주황색이 특징인데 맛이 좋고 다른 품종들보다 빨리 10월 초면 수확이 가능해 추석 시장 공략의 제격입니다. 숙기도 빠르고 과즙도 아주 많고 당도도 아주 높습니다. 차량 부유보다는 월등히 지금 15브룩스 이상 높습니다. 씨가 없는 올플래시, 단감과 홍시의 매력을 고루 갖춘 단홍,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연수, 타원형의 봉황은 유럽 소비자들에게 인기여서 수출에 적합합니다. 모두 농촌진흥청이 10년 안팎의 연구를 거쳐 보급하고 있는 국산 품종들입니다. 그동안 감을 껍질째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감을 이제 이렇게 껍질째 먹어보니까 정말 달고 부드러워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단감은 사과, 배, 포도 등과 함께 우리나라 6대 과일 중 하나지만 90% 이상이 1910년대 일본에서 들여온 품종이고 또 만생종으로 홍수출하에 따른 가격 하락과 서리 같은 재해에 취약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중생종의 우리 품종들이 보급이 되면은 홍수출하를 예방할 수 있어서 가격이 안정이 되고
그러면 농가 소득 측면에서도 좋을 것으로. 국산 단감 재배 면적은 427헥타르. 아직 전체 재배 면적의 5%에 불과합니다. 농촌진흥청은 프리미엄 상품으로 단감 가격이 높은 대만 시장에 우선 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출길을 모색하고 국내 재배 면적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고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된 전 감독과 팀 주장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8월 대구고등법원은 전 감독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관계기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고 팀 주장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두 사람은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취득과 갱신에 필요한 치매 검사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고령 운전자의 치매 검사 결과를 행정정보 공공이용 전산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치매 안심센터에서 검사지를 받아 운전면허 시험장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면허 취득과 갱신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 치매 선별검사인 인지능력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경북은 우리나라 최대의 한우 산지죠. 그런데 경북 북부 지역에는 도축과 축산물 경매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공판장이 없다 보니까 축산 농가들은 그 많은 소를 싣고 다른 시도까지 장시간 이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동의 축산물 종합유통센터가 착공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 최대 규모의 현대식 도축시설 축산물 종합유통센터가 안동에서 착공했습니다. 서우면 대두서리의 4만 9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들어섭니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564억 원. 내년 12월 완공하면 하루에 소 200마리, 돼지 2,000마리까지 도축과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도축 후 곧바로 축산물로 가공하고 경매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은 경북 북부 지역에서 유일합니다. 이 지역에 이런 축산물 공판장이 없었는데 이게 됨으로 해서 이 지역에 아마 경북 북부 지역에 축산업에 대한 산업이 더욱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북은 우리나라 한우의 22%, 74만여 마리를 사육하는 최대 한우 산지이고 돼지 사육도 전국 1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부 지역의 경우 도축 후 경매까지 가능한 축산물 공판장이 하나도 없어 지역 축산 농가들은 그동안 경남과 충청도까지 소와 돼지를 싣고 이동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긴 수송 과정에서 먹지 못하고 긴장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수분 감량이 엄청 생기고 수분이 탈수가 되기 때문에 아주 육질 질도 좀 저하가 되는 것이. 안동 봉화축협은 축산물 종합유통센터가 완공되면 연간 7천억 원의 매출과 400여 개의 일자리가 발생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한우 등급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안동시도 지역의 신선한 축산물을 전국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라든지 어떤 대형 호텔 같은 데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유통센터가 생기게 되면 원스톱으로 여기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축산물 종합유통센터가 축산 농가의 소득 향상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뒤 돈을 빼앗으려 폭행한 10대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1부는 특수강도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2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10대 여성 2명을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추위가 누그러지고 대기가 정체돼 있어서 먼지가 쌓이기 쉬운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인데요. 오늘 경북 동해안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5일째 건조주의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3도에서 8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16도, 영덕 17도, 포항과 경주 18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가량 낮은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1도, 독도 1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예년 이맘때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올해 수능 한파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